네, 안녕하세요. 자, 풀스택 웹개발 프로젝트 마지막 차시입니다. 마지막 차시는 지금까지 배웠던 프로젝트들을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 통합과 API를 최종적으로 연결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서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과 코드 정리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배포 환경을 구성해보고 실제 서비스 배포까지 이제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기능 통합과 API 연결입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상호 연결이 가장 핵심적인 키였고요. 클라이언트가 사용자 요청이 있으면 서버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거나 또는 가져오거나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클라이언트, 저희가 작성했던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구조들을 사용자 입력을 받아주겠죠. 그죠? 그리고 받아주면 그것을 아까 보였던 패치라든지 엑시오스와 같은 이런 형태로 폼을 바꾸게 됩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컴퓨터가 저장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노드.js의 익스프레스 서버가 그것을 이제 몽고DB에다가 최종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일단 노드.js에서 검수를 하는 거예요. 패치 형태로 들어온 것들을 또는 엑시오스 형태로 들어온 것들을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그 양식에 맞게 제대로 잘 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다 되면 이제 몽고DB에 최종적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것을 보시게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API 주요 기능은 저희는 총 4가지를 구성했다고 했었어요. 그죠? CRUD를 이제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리드라든지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 수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글 삭제 이렇게 이 4가지 기능들을 우리는 주요 API로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론트엔드에서 API 호출하기입니다. 자, 먼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HTML의 주요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HTML에서 구조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만들었던 CRUD를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작성하기가 먼저 시작해야 돼야겠죠. 그래서 제목을 먼저 컨텐츠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는 내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작성하기 버튼이죠. 얘는 버튼이에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클릭을 listen 이벤트가 발생한 것을 리슨해서 얘가 비로소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작성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여기 라이트 버튼이죠. 이 친구 요게 요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벤트를 리슨하고 있다가 클릭하면 어싱크가 동작이 되면서 타이틀과 컨텐츠의 밸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뒷단에 서버에 만들어 놨던 폼 있죠? 그 폼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API를 가져오게 되죠. 이때 API를 가져오는데 저희는 패치 형태를 갖고 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을 갖고 오는데 타입이 이렇게 JSON 타입으로 가져올 거다. 그래서 타이틀과 컨텐츠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기가 잘 안 됐어. 여기서 뭔가 서버 단의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이슈가 생겨서 제대로 저장이 안 됐다. 형태가 맞지 않는다 하면은 서버 오류 에러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항상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 제대로 됐다, 그러면 게시글 작성 완료로 Alt, 그래서 이제 알람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서버 응답, 그리고 또 에러 발생, 작성 실패 이런 단계로 프론트엔드 쪽에서 작성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알려주고 서버 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밑단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전체 코드를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어떤 구조로 프론트엔드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서버 사이드 측면에서 했을 때 컨텐츠랑 그 다음에 제목 타이틀을 반드시 true로 했잖아요. 리퀘어먼트를 true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수 요소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실수로 뭐 제목을 입력 안 했다든지 또 제목을 입력 또 그 컨텐츠 내용을 입력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상태로
푸시를 보냈단 말이에요. 작성하기를 눌렀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사용자한테 그걸 알려줘야지 그냥 바로 저장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 not이죠, not. not 타이틀과 not 컨텐츠였을 때는 이렇게 경고문을 주는 거예요. 제목과 내용을 모두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경고 입력해주고 그냥 리턴 해버리는 거죠. 어, 서버까지 오지도 않고 그냥 프론트엔드 쪽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 너는 아직 우리가 원하는 폼대로 작성 양식대로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다 됐어. 여기까지 다 통과가 되면 이제 밑에 쪽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포스트를 먼저 했을 때는 타이틀과 컨텐츠를 그대로 갖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서버 오류. 요거 아까 보신 거죠? 서버 응답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서버가 이렇게 응답이 됐을 때 우리는 타이틀 그리고 컨텐츠가 아까 뭐 묶여진 태그가 H3랑 P 태그죠. P 태그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 그리고 삭제 버튼도 이렇게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삭제 버튼 같은 경우는 이것을 딜리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동작이 되게끔 되는 것이고요. 그 후에 요것은 별도예요. 입력창을 초기화는 입력 게시글의 입력을 모두 다 완료했을 때도 입력창이 초기화가 되는 것이고, 여기 삭제를 했을 때 입력창이 초기화가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빈 칸을 주려면 여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줘서 그 표현을 해주면 나중에 그 페이지가 리프레시 될 때, 새로 고침이 됐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빈 입력창이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백엔드, 이제 서버에 본격적으로 저장을 하려면 우리가 백엔드 내에서 그 몽고디비랑 이제 익스프레스랑 연결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이제 몽고디비에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저장이 되려면 요 muse 익스프레스 제이슨을 해줘야 돼요. 자, 요 키워드가 있어줘야 최종적으로 몽고DB에 이제 제대로 착착착 순서대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패치 방식으로 그 타이틀을 갖고 왔단 말이죠. 그 폼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폼을 익스프레스가 검수를 하고 그 검수가 된 것을 OK가 돼야 최종적으로 몽고DB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몽고DB로 들어갈 때 얘가 제이슨 형태로 요청이 들어가요. 우리 아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서버 사이드 측면을 배우셨을 때 몽고DB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이슨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이슨 요청으로 파싱,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정보를 나열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싱이란 뜻은 제이슨처럼 뭐 타이틀은 제목은 무엇이고 컨텐츠는 또 뭐고 이런 식으로 또 create at은 시간은 뭐 25년 몇 월 며칠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 폼에 제대로 잘 맞춰졌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서버 그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리드하고 싶어요. 어떤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어요. 또는 그 수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제이슨 형태가 익숙하지 않아요. 요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다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잘 보이게끔 정보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파싱을 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훨씬 더 효율적인 그 의사소통과 또 컴퓨터와 IT 쪽의 그 정보들을 저장하고 또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고DB 연결 밑에 하단은 다 똑같은데 저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버 사이드 측면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IP 주소이기 때문에 여기 가려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저는 WSL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DB는 윈도우에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OS 내에서 개발을 하신다면 여기 그냥 로컬호스트로 그냥 고정이 되면 됩니다. 로컬호스트 점 땡땡 하고 27007 하나였나요? 포트 번호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설정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여기 보드 DB는 제가 몽고DB를 설계할 때 작성했던 서버 이름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랑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서 Node.js를 실행하게 되면 여기 MongoDB 연결 성공 그리고 서버 실행 중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로컬호스트 3차원에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설계했던 그 프론트엔드의 그 모양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왔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어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해서 제목을 이렇게 했고 타이틀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성하기를 딱 누르면 여기서 게시글 작성 완료 이렇게 얼트로 알려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딱 눌러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F12 누르면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서 이제 네트워크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진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흐름 우리가 작성을 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죠. 그럼 이벤트 리스너가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검수를 했을 때 제대로 된 형태야, 제대로 된 패치야라고 한다면 게시글 작성 완료가 뜨고 그리고 그 상태를 네트워크로 보면 여기 보드에 스테이트가 201 여기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됐다. 뭐 서버 사이드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요 스테이트 번호에 대해서는 그래서 201로 제대로 포스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타입은 우린 패치 타입이라고 했죠. 여기 패치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노드.js 그 몽고DB에서 확인하게 되면 여기 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타이틀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 그다음에 컨텐츠는 안녕하세요. 여기 그리고 create at까지. create at은 디폴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본 값으로 자동으로 저희가 뭐 따로 설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아이디는 여기 해시 정보로 해서 굉장히 긴 이렇게 데이터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론트엔드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엔드까지 제대로 연결이 됐다를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면 다 끝이냐?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지금은 간단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코드 라인도 그렇게 크게 길진 않아요. 뭐 각각 모듈별로 분류를 해놓긴 했지만 모듈을 다 하나로 합친다고 해도 코드가 한 300줄 이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미 그 코드 정리를 그 감안해서 이미 그 여러 개의 폴더로 구분을 해놓고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딱히 뭐 폴더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크게 네 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콜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다른 도메인일 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요 콜스 미디어웨어를 사용해 줘야 되는데,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WSL과 윈도우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는 프론트엔드를 개발했어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뭐 프론트엔드를 개발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윈도우에서는 서버가 백엔드가 있어요. 백엔드가 윈도우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 다른 그 OS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 서로 통신을 주고받을 때 받을 적에 그냥 로컬 호스트로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해요. 사실은 충돌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서로 찾지를 못하는 거죠. 서로 위치를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콜스라는 미드웨어를 활용해서 아까 그 우리 원래 로컬 호스트였는데 저는 IP 주소를 썼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콜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 핸들링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트라이 캐치 코드를 사용하는데 요거는 비동기 코드에서는 예외 처리가 필수라고 하는데 제가 서버 사이드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때 어싱크랑 어웨이트 그리고 리스폰스 리퀘스트 요거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웨이트를 하시고 하는 동안에는 요게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에러를 띄우는 요런 예외 처리 요 예외 처리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 요거는 프론트엔드 측면뿐만 아니라 백엔드 측면, 특히 사실은 백엔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백엔드에서는 아무 데이터나 막 저장을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저장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 예외 처리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특히 요런 거는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특히 경로 오류를 정말 많이 하세요.
경로 오류가 사실은 처음에는 진짜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내 눈에는 똑같은 폴더 내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은 없어요. 계속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한번 작업을 해보시고 경로 오류랑 제이슨 파싱 오류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제이슨 파싱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모델을 먼저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드 JS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야만 해라고 분명히 파싱을 알려줬는데 그 형태, 제이슨 형태를 알려줬는데 그것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크립트 JS에서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런 파싱 오류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잘못된 API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크리에이트를 해야 되는데 또는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API를 호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보통 404, 400대 에러가 발생해요. 서버 단 에러의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서버 자체, 스토리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즉 통신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제이슨 미드레이어도 역시 리퀘스트 바디가 undefined 된다 이런 식으로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저희 그 몽고DB랑 연결될 때 확인해야 되는 게 museExpress.json 우리가 JSON 형태로 몽고DB에 저장할 거야 라고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된다. 요걸 안 해주면 이제 몽고DB에 저장이 안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자주 사용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인데 얘는 이제 콘솔 로그예요. 콘솔 로그를 통해서 흐름을 추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청이 도착했는지 또 데이터가 확인됐는지 에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콘솔 로그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콘솔 로그를 종종 이렇게 왜 자꾸 중간중간에 쓸데없이 콘솔 로그를 쓰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백엔드 사이드, 즉 서버 사이드에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데이터는 우리 인간의 눈에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콘솔 로고를 찍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버 사이드 측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서버 자체는 실시간성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게 진짜 빠르게 정말 제대로 저장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콘솔 로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콘솔 로그를 계속 찍어서 개발을 하실 때는 콘솔 로그를 계속 찍어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청이 제대로 됐는지, 그다음에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뭐 에러 위치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우리가 나중에 그 설계를 할 때, 개발을 할 때 놓치는 시간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저는 코드 정리 단에서는 딱히 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개발을 할 때, 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모두 다 구분을 해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요 세 개, 그 인덱스 HTML과 자바스크립트, CSS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델에서는 포스트 JS예요. 그래서 이 모델의 핏 어떻게 생겼다 이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기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랑 연결을 할 때는 보드.js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API를 만들었어요. 그죠? 여기서 API를 만들고 서버.js에서 API를 호출해서 얘가 여기 자바스크립트로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델 포스트는 그 게시글의 데이터 구조 정의, 얘 스키마 정의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는 요청 처리, API죠. API를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퀘어를 통해서 얘를 불러와서 DB 작업을 우리가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배포인데, 사실은 실제 배포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것은 제가 작성한 것은 실제 개발 회사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포를 하기 전에는 당연히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베타 테스터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전공자가 아니면 쉽게 잘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단위 테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함수라든지 모듈 자체를 검증하는
소단위 테스트예요. 굉장히 작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콘솔 로그 그런 것들을 단위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거고, 통합 테스트는 이 모델들을 상호간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프론트엔드, 서버, 백엔드가 제대로 통신이 되고 있는지를 테스트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 테스트고요. 인수 테스트는 요게가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베타 테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이런 단계로 이제 테스트가 진행되고, 다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배포 전략이 들어가는데, 배포 전략은 되게 다양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을 텐데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특징에 맞춰서 설계하시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제 IT 쪽에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배포 전략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보다는 아마 빅뱅 배포가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하시는 게 좋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인터넷에 실제로 그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띄우려면 도메인도 있어야 되고 서버도 있어야 되고 프론트엔드 있어야 되고 다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서비스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료나 또는 굉장히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우리가 적어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프론트엔드는 뭐 벌셀이나 넬리파이 요거 많이 쓰죠. 넬리파이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그 도메인이 공짜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정적 파일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기에는 좀 다소 한계가 있다는 좀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백엔드는 뭐 렌더나 레일웨이나 AWS EC2나 뭐 이런 것들인데, AWS나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유료죠. 그래서 또 제가 알기로는 그 개인 회원 중에서는 1년간 무료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게 또 정책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는 뭐 슈퍼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몽고디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저희가 깃허브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깃허브 같은 것들을 써서 일단 기본적으로 코드 저장도 하고, 깃허브 깃랩 CL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적어도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CRUD부터 뭐 지금 CRU들이 배우셨으니까 나중에는 뭐 메모장 만들기라든지 또는 그림판 만드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그림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얘네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고 그걸 서버에 저장하고 뭐 그걸 다시 배포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투두리스트, 뭐 그래서 작은 웹사이트에서 투두리스트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신다든지 해서 배포까지 한번 해본다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를 실제로 배포할 때는 이제 렌더나 레이웰이나 뭐 벌셉, 렌리파이 얘네들을 중심으로 이런 배포를 하시는 게 가장 이제 비용도 적게 들고 이제 좀 관리도 좀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백엔드 쪽에서 추천드리는 것은 파이어베이스입니다. 파이어베이스는 얘네들은 그냥 1년 동안 무료인데, 얘들도 1년 동안 공짜인데 얘들이 꽤 괜찮아요. 그 스토리지 양도 되게 좋고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무료 플랜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아마 향후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가 조사를 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가셔서 필요하시면 살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풀스택 해가지고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전체적으로 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사이드 측면에서도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또 백엔드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개발이 들어가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API화 시켜서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